매주 목요일 미국 이민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조문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시 가을이 물씬 나네요. 저는 변호사님 옷만 봐도 지금 계절이 어떻고 날씨가 어떤지 너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Lift the Bar Act라는 게 있어요. bar라는 게 BAR, 뭔가 이렇게 그렇죠. bar을 친다, 막는 거죠. 막는다. 네. Lift는 그거를 걷어낸다. 네, 그래서 Lift the Bar Act라는 그 철폐, 어떤 금지를 철폐하자는 하는. 조항. 그럼 이게 아예 법이에요. 법안 이름이 액트예요. 이래요? 법안 이름이에요. 네. 오. 물론 뭐뭐의 약자예요. 미국 사람들은 참 그쵸. 좋아해요. BAR을 써갖고 네네 그쵸. 뭐 길어요. 저도 못 외워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 그럴듯하게 또 이렇게 만들어내는 또 그런 특기가 있잖아요. 이게 어쨌든. 발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상정이 작년에 됐어요. 사실 작년 이맘때, 네. 작년 9월에. 네. 작년 9월에 상원에서 상정이 됐는데 네. 뭐 좀 지지부진하고 있어서 민권센터에서 네. 이거를 좀 통과되도록 추진을 하자라는 운동이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꺼낸 거는 왜 이게 이렇게 나왔는지 영주권 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겸사겸사해서. 물론 이 법안이 통과되리라고 별로 믿지는 않아요. 솔직히. 이민과 근데 관련한 법안은 진짜 쉽지 힘들어요. 않죠. 그건 예. 힘든데 그래도 뭐 이렇게 법안이 또 나오고 하는 것에 의미를 두죠. 그래서 이게 작년 9월에 왜 나왔냐면 네.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그 메디케이드나 이런데 그 가입을 할 수가 없는 신분이라서 굉장히 많이 고통을 겪었잖아요. 특히 아이들의 그렇긴 또 하네요. 의료나 또 무슨 생계비 지원 또는 뭐 푸드스탬프 같은 뭐 그런 뉴트리션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들 또는 영주권자가 되더라도 5-year waiting period가 있어요. 영주권자가 되면 무조건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영주권자가 돼도 5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철폐하자. 그래서 특히 영주권자 5년 기다리는 조항 철폐하고 네.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여기서 일하고 있는 이민자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도 이런 혜택을 받게 좀 해주자라는 게 이제 이 법안의 그게 이 취지예요. 법안이구나.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상정이 상원에서 여러 명이 동의를 해갖고 상정이 됐는데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진행하게 우리가 촉구하자라는 그런 이제 민권센터의 그런 운동 캠페인이 있어서 이제 촉구 서한 같은 걸 보내도록 참여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우리가 부모님을 한국에서 모셔와요. 이제 네. 시민권자의 부모님들은 금방 영주권을 받을 수 있잖아요. 한국에 계시든 미국에 계시든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연령이 되시다 보니까 그 의료 문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국에 오시면 의료보험이 되나요? 메디케이드가 그쵸. 되나요? 그게 이런 거를 궁금하죠. 가장 많이 물어보세요. 그리고 또 뭐 롱텀 케어나 이런 데 또 가셔야 될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얼마 있으면. 그렇죠. 그런데 답은 노예요. 일단 5년 동안은 안 되세요. 그래서 자비로 보험을 하셔야 합니다. 나라에서 해주는 거는 5년 동안 받을 수가 없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특히 그 그러니까 뉴욕 같은 경우는 그냥 영주권자다 그러면 또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합법은 아니에요. 뉴욕주는 제가 알기로는 학생 비자들도 그러니까 메디케이드가 그런 게, 되는 걸로 그런 게 알고 있어요. 사실 예. 학생 비자도 메디케이드 해서 네. 오히려 학생 비자는 메디케이드에서 나중에 영주권 할 때 당신이 미국에서 공공복지 혜택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예스라고 하고 네네. 예전에 뭐 내가 응급실에 갔다 또는 뭐 출산 때문에 그랬다라든지 그런 건 예외가 되거든요 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앞으로 내가 영주권을 받으면 안 하겠다. 안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히면 문제는 크게는 없어요. 그게 좀 예. 그 질문 사항이 되는군요. 영주권 그렇죠. 받을 때. 있어요. 영주권 받을 때 질문 사항이 되고 또 영주권을 음. 받은 후에 5년은 못 받도록 돼 있는데 원래 법은 그런데. 특히 뉴욕주 같은 경우는 조금 좀 관대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안 따지고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그 패밀리 케어라는 게 있어요. 예, 주정부에서 이렇게 서포트해서 그러니까 메디케이드죠. 그것도 예. 그 거의 무료로 의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거기는 자격 요건에 딱 써 있어요.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자가 되고 5년이 되어야 5년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받을 수가 없고
근데 뉴욕은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하는 길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민법상 5년 동안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은 그런 5-year waiting period를 철폐를 하자, 리프트를 하자라는 필요해 거. 보이기는 예. 하는데 예. 예. 그런데 어차피 5년 후나 전이나 뭔 큰 상관이 있다고. 그래도 이제 미국 정부의 입장에선 그런 거죠. 그 영주권을 신청을 하면 취업 이민과 크게 가족 이민이 있잖아요. 네. 취업 이민은 내가 취업을 해서 돈을 버니까 당신이 돈을 벌어서 해라라는 건데 사실 돈을 뭐 조금 벌 수도 있잖아요. 많이 못 그러니까요. 벌고. 예. 그러면 보통 미국 사람들처럼 내가 어떤 그 인컴 레벨이 너무 낮으면 내가 그 가난한 사람으로서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아무리 일을 하고 세금을 내더라도 5년 동안은 못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벌어서 해라. 취업 이민 스폰서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그다음에 가족 이민은 재정 스폰서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반드시 있어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 있는데 왜 굳이라는 그렇죠. 거죠. 초청하는 사람 또 초청하는 사람이 안 되면 연대 보증을 서가지고 재정 보증을 하게끔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해라. 그래서 잘못 위반해서 했다가는 나중에 재정 보증한 사람한테 가서 덤태미를 씌울 수도 있는 그런 그래서. 상황이 될 수도 있어.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는 뭐 거의 없지만 법적으로 따지면 그럴 수 그렇게 할 있으니까.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항이 있다는 거. 그래서 네. 영주권자가 되어도 5년은 5년은 사실 기다려야 굉장히 되는군요. 그런 뭐 여러 가지 혜택을 받기가 힘들다는 거. 어렵네요. 힘든 게 아니라 이민법상으로 안 된다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그러게요. 제가 이 조항을 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10월 영주권 번호가 발표됐네요. 네, 벌써 10월 하니까 뭐 굉장히 원래 한 달 전에 발표를 하는데 예, 근데 빨리 됐어요. 9월 7일 날 발표됐으니까. 글쎄 말이에요. 원래 한 15일쯤 발표되는데. 한 11일 뭐 이렇게 예. 중순 들어가면서 발표하는데 요즘 좀 빨리 발표해요. 근데 사실 어저께 제가 이제 발표된지 모르고 있다가 이민 변호사 협회의 그 회원들끼리 이제 네, 네. 막 그 여러 가지 공유하는 게 있는데 막 이메일이 와요. 10월 문호가 후퇴했대 막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요? 제가 깜짝 놀라갖고 어머 10월 문호 취업 이민이 뭐 2순위 3순위가 후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우리 열려 있었는데 어떻게 새로운 그러게. 회계년도가 시작되면서 후퇴를 하나. 오히려 더 열려도 그렇죠. 부족할 판국에. 놀래갖고 비자 분리턴을 봤어요. 예. 봤더니 후퇴한 게 중국하고 일본, 인도예요. 인도가 그래서 다행이다. 한국은 그대로 열려 있고요. 3순위 중에서 비숙련직이 따로 있거든요. 그랬죠. 비숙련공 거기는 오히려 1년 1개월이 전진을 해서 지금 20년 6월. 6월까지 원래 2019년 5월까지 열렸어. 3월인가 5월까지 열렸었는데 그랬었죠. 예. 그래도 1년 정도가 더 더 1년 넘게 전진을 했던 했네요. 좋은 소식인데 인도랑 중국 같은 경우는 너무 2022 회계년도에 많이 소진을 해서 2023년 시작되자마자 글쎄 말이에요. 어떻게? 그 비자 넘버가 없다라고 그게 발표가 된 건데 그래서 다행스러운 게 우리가 그들과 같이 있지 않다는 거. 거기는 딱 쿼터가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그 영주권은 이제 전체적으로 전체 쿼터가 있잖아요. 월드와이드 그쵸? 쿼터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쿼터를 한 나라가 7% 이상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취업이민이 전체가 12만 개인데 네네. 12만 개를 3331 이렇게 나눴어요. 14만 개. 그러니까 1순위 4만 개, 2순위 4만 개, 3순위 4만 개, 그다음에 그렇게. 4순위 종교이민 1만 개, 5순위 그러니까 투자이민 1만 개. 그래갖고 14만 개를 이렇게 나눠놨는데 예. 예를 들어서 2순위에 3만 개가 있어요. 그거를 인도 사람들이 인도의 뭐 그런 컴퓨터 사이언스나 이런 쪽으로 엄청나게 많이 유학을 그쵸. 오고 많이 신청을 하거든요. 예. 그 사람들이 뭐 가져가는 게 거의 뭐 70, 80%가 돼요. 그냥 놔두면. 야. 근데 한 나라가 그렇게 가져가면 다른 그렇죠. 나라한테 너무 언페어하지 않느냐. 그래서 7%로 막아버린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신청자는 거의 뭐 70%가 넘는데 7%만 하니까 인도 사람들은 10년씩 기다리는 그런 그 오랜 그 우선 일자가 오래도록 밀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이번에 더 밀려가지고 EB2 같은 경우가 2014년이었는데, 그러니까 8년 밀려 있었는데 2년이 더 밀려서 2012년으로 해서 10년이 됐고요. 그 다음에 3순위 같은 경우도 원래 10년이었는데 몇 달 또 조금 뒤로 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민 변호사들이 중국이나 인도를 보고 후퇴했다 그래서 다행이다 이제 싶은데 예. 항상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몇 년 전부터 말이 계속, 물론 아까 이제 그 말씀드린 법안이 상정돼서 통과하기가 이민법은 굉장히 어렵다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소개드리는 이 법은 통과가 되면 절대 안 되는 법이에요. 우리 한국은 정말
뭐냐면은 그 네. 국가별 쿼터제의 7%를 철폐하자. 그런 얘기 있어요. 이거는 예. 그 인도 특히 이제 그런 IT 업계나 이런 데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음. 쪽에서 라비를 많이 해요. 그러겠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너무 이것 때문에 영주권 힘드니까. 가정이 너무 기니까 나라별 그 쿼터제를 없애자. 그래갖고 굉장히 많이 뭐 통과됐다. 한쪽에서 통과됐다 말았다 뭐 했다. 굉장히 많이는 그 몇 년 동안 그러고 왔는데 그래요. 결국은 제자리예요 지금. 그렇죠. 결국은 제자리인데 만약에 이게 정말 통과가 덜커덕 된다. 그럼 그러면 한국은 한국도 10년 막 이렇게 되는 뒤로 거야? 뭐 10년 가까이 가죠. 왜냐하면 와. 중국하고 인도하고 다 같이 가니까. 섞이니까. 다 섞여서 하고 그 사람들은 나라별로 7%만 하라는 조항이 없어지니까 내가 인원수가 많아갖고 많이 신청하면 그 사람들은 다 똑같이 똑같이 예, 되는 똑같이 거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그만큼 기다려야 되는 거고. 우리 똑같이 줄을 쓰자. 왜 우리나라만 따로 세우니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행히도 그것은 아직. 지지부진 예, 안 되고 있어서 그렇죠. 그걸 그나마 한국 사람들은 2022년 10월에도 여전히 2순위, 그러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다 열려 있고 다 3순위 오픈이고. 중에서도 중에서 비숙련공만 예, 좀 한 2년 좀 넘게 예, 후퇴가 예, 돼 있다는 거. 그리고 네. 4순위의 종교 이민 중에서 비성직자가 있어요. 네. 비성직자는 문호가 닫혔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거는 그거는, 항상 예, 10월에 뭐 예산안 하면서 다시 그 문호를 연다 어떤다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항상 네. 그 이후로는 열렸는데 10월 초에는 이제 아직 그게 결정이 안 돼서 닫혀 있고요. 9월 29일까지 그 비자를 받으신 분들은 완료가 되셔야 돼요. 9월 29일까지 그 종교 이민으로 해서 비성직자 부문 네. 영주권을 이민 비자를 받으셨으면 미국에 반드시 그 전까지 입국하셔야 되고 예, 미국에서 그 전까지는 예, 그걸 줍니다. 9월 29일 그래요? 전까지는 하지만 9월 29일 이후에 9월 30일부터는 네. 이제 예, 닫혔습니다. 닫혀 있으니까 네, 예. 오시려면 그 전에 빨리 오셔야 예, 되는 거군요. 오셔야 되고 한국에서 하시는 분들 특히 그다음에 미국에서 하시는 분들은 뭐 영주권이 그 전에 나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기다려야 다시 돼요, 열릴 또?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예, 그게 아. 사순위 종교 이민 중에서 비성직자 부문입니다. 부문. 네. 야, 그건 또 그러니까 언제 열릴지는 알 수도 없이. 뭐 보통은 한 뭐 12월 뭐 이렇게 되면 또 이렇게 우리 이제 연장한다라고 해서 또 발표가 항상 매년 그렇게 되긴 했어요. 그래요. 네. 그래도 뭐 이제 삼순위 비숙련에 좀 진전을 했다고도 하고 그래서 조금 반가운 소식이라 좀 긍정적으로 좀 빨라졌어요. 다른 것들도. 다른 거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묻지 마세요. 가족 이민은 제자리입니다. 아유, 어떡하면 좋아. 다들 네. 좀 이게 좀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제 회계 연도가 바뀌니까 또 10월부터 또 새로운 희망을 가져보겠습니다. 가져봤는데 지금 그대로라고요. 아니, 11월부터 또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희망을 주세요. 어쨌든 그래도 취업 이민은 인도나 네. 중국과는 달리 글쎄 그래도 계속 말이에요. 열려 있다는 것에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전문교 변호사님과 함께 또 이민법에 대한 얘기들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